페이스북만으로 네. 매출을 올리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버스에서 일하고 있는 김동아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오늘 웨비나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실 옆에 이제 신상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버스 닉네임 상원 1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폴라운더 마케팅 대표 신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긴장하신 거 아니죠? 강의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약간 긴장이 되긴 하는데 네네네. 그래도 뭐 나름대로 아는 이야기들을 전파시키러 이제 나왔으니까 네네. 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을 좀 소개하자면 좀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인하우스 이제 일을 하다가 원래는 케이스 쇼핑몰 아이몰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마케팅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아이버스에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케이스 말고도 다른 제품들을 또 많이 팔아보고 싶어서 대행사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네. 페이스북 중에서도 이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페이스북 운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네. 하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페이스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어찌됐건 무조건 매출이 올라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기본적인 수치에만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어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좀 틀렸다는 걸 안 거는 2년 전 정도가 되고 저는 그 수치보다는 이제 한 3가지를 중요도로 꼽고 싶어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캠페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인식을 알아야 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뭐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이제 압도적인 빈도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빈도가 높으면 성과가 굉장히 안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광고 피로도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저는 뭐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네. 무조건 뭐 1번이든 2번이든 5번이든 10번이든 정말 보여줘서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표님의 강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스북 채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을 보실 때 전체적으로 빠르게 이제 보다가 한번 이제 재밌는 거 있으면 보고 또 빠르게 보다가 괜찮은 거 있으면 이거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관심 있는 내용만 보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3초 안에 사람들의 눈을 이제 사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색감이 됐던 소구가 됐던 제품이 됐던 어떤 것이 됐던 이 고객들을 멈춰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필요해요. 페이스북은 이제 다양한 형식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단일 이미지도 있는 거고 영상으로도 이제 만들 수도 있고 뭐 보시면 슬라이드로도 만들 수 있고 뭐 컬렉션으로도 만들 수 있고 뭐 되게 많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컨텐츠 글을 보니까 거의 단일 이미지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업종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단일 이미지를 해도 팔려요. 예를 들어서 뭐 면도기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그냥 케이스 같은 거나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보면 팔리는데 뭐 뷰티 제품 같은 거를 이미지로 광고를 돌리게 된다면 정말 안 팔립니다. 이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영상으로 이제 했을 때랑 그 이미지로 했을 때랑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더라고요. 일단 광고를 만들기 전에 형식을 먼저 정하고 이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미커페라는 인식이 뭐 허위 광고라든가 댓글 알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믿고 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컨텐츠는 이제 그 분야에 아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팔 수 있도록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돼요. 어찌됐건 이제 광고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환경이 그러니까 제품이 굉장히 좀 별로라면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팔려요.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앰플을 판매를 하면은 다른 경쟁사들도 앰플을 판매를 할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광고비를 쓰면서 누구한테 이제 팔리는지 어떻게 팔리는지 이런 거를 자기 자신이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광고를 돌릴 때 앰플을 좀 더 잘 팔 수 있게 이제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광고주들이 광고를 넣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머신러닝은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채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제 픽셀이라는 건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그림을 넣었는데 그냥 사람에 그냥 붙어 있는 뭐 사실 뭐 그냥 벌레라고 이제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벌레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막 페이스북한테 다 일러버려요. 사람이 만약에 팔을 든다 라고 하면은 이 벌레가 이제 팔 드는 거를 페이스북한테 일러요. 이 사람은 팔을 들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웹사이트에 방문을 했다거나 아니면 상품을 조회했다거나 그리고 뭐 페이스북 내부적으로는 뭐 내가 동영상 조회를 했다거나 광고 클릭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페이스북이 알고 나서 뭐 참여자 기반을 한 번 더 뿌리기 위한 게 이제 픽셀의 좀 의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5가지를 좀 알아야지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이해를 조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페이스북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그러니까 프로젝트라는 거를 만들고 나가지고 광고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보통 처음에 확인할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목표치는 볼륨도를 한 300에서 500까지는 늘리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처음에 있어야 돼요. 그냥 광고 만들어서 그냥 세팅만 해버리고 성과 수치만 확인해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뭐 300만 원, 5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 광고비를 200%를 만들려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써야 된다라는 거를 일단락적으로 처음에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하게 되면은 광고비만 날리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제품이 어느 시기에 잘 팔리는지 이런 것도 먼저 체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만들고 싶은 매출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 채널별 컨텐츠 형식이 굉장히 다 다르게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단일 이미지 같은 거에도 성과가 좀 나오긴 하는데, 단일 이미지보다는 이 영상이 성과가 훨씬 더 잘 나와요. 지금까지 집행을 해오면서 봤을 때는. 어차피 돈 쓰는 건데 돈 아깝게 쓰지는 말자. 단일 이미지보다는 그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제품의 장점을 보여주자. 이 정도는 일단은 목표를 두고 가져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저희가 보통 다 로아스라는 걸 책정을 하죠. 그러니까 100만 원 써가지고 한 300만 원 벌겠다, 500만 원 벌겠다, 1000만 원 벌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정해서 이제 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드리는 이 컨텐츠 표현 방식은 총 7가지가 있고, 첫 번째로 본질 소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이제 변색이 안 되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 친구 업체는 이제 뭐 시원한 이불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품의 본질을 담은 소구고 공감성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요. 그게 어떤 소리냐면은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를 시켜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특별 소구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 소구 같은 경우는 남들이 할 수 없는 우리 브랜드만이 할 수 있는 소구점.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만 할 수 있는 광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 나 신상원이 이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다. 신상원의 웨비나 이런 것들은 저만 할 수 있는 그런 광고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지 못하는 광고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친화 소구라고 이제 지칭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신뢰성을 쌓고 고객과 친해질 수 있는 소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말했듯이 이런 단일 이미지 뭐 본질 소구들만 만들게 된다면은 뭐 브랜드는 기억을 못하고 제품만 기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객이랑 친하고 편하게 만드는 과정의 콘텐츠라는 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뿌렸을 때는 사실 그냥 딱 그냥 퍼포먼스 형식의 콘텐츠들만 나왔고 그냥 광고 돌리는 그만큼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같이 돌려버리니까 이게 보이고 다시 또 이게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전환 광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검색량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제 뭐 구매도 올라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2개를 같이 이제 광고를 돌리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친화 소구라는 이 소구를 생각을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시즌 소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특정 시기나 시즌, 계절, 날씨, 프로모션 등에 맞춰서 만드는 소구점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각 시즌별 성과체가 굉장히 달라요. 요게. 만약에 우리가 탈취제를 예를 든다고 치면은 봄에는 꽃가루 황사 때문에 환기 못할 때 냄새 잡아주는, 그리고 여름에는 빨래가 잘 안 마른 쿠폰 냄새를 잡아주는 탈취제, 그리고 땀 냄새를 잡아주는 탈취제, 가을에는 오랜만에 꺼내놓은 그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는 탈취제. 시기마다 다르게 만들어라 뭐 이런 뜻이고요. 뭐 네이밍 소구, 저희가 이제 인하우스 있을 때 이제 팔았던 뭐 이게 굉장히 단단한 케이스거든요. 안 깨지는 케이스인데 그거에 대한 네이밍을 불사신이라고 만들었고, 방수가 되는 케이스를 뭐 잠수함 케이스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네이밍 소구라고 하고 있는데, 단어를 봤을 때 우리 제품이 떠오르게 만들기 위한 소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탈취제, 뭐 세탁조 클리너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만들어 버리니까 제품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탁조 클리너라는 걸 검색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제품 말고도 다른 제품이랑 경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불사신 케이스라고 만들고 잠수함 케이스라고 만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뭐랄까 그 우리만의 키워드가 독자적으로 형성되는 느낌? 그리고 이제 뭐 인사이트 소구라고 부르긴 하는데, 인사이트 매체에서 사용하는 형식이고 소구점과 연상된 이미지를 실생활에 연관되어 있는 네이티브한 사진을 활용해 눈길을 끌거나 공감을 주는 소구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드는 계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구매를 일으키면 먼저 유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유입이 되어야지 사실 뭐 전환 광고도 경쟁에서 이제 이겨가지고 빈도 높게 또 돌아가고 그리고 참여자 기반으로 이제 압도적인 빈도를 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그래서 이제 유입을 먼저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소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혜택 소구인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구매 허들을 내리는 장치를 마련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소구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 눈여겨보던 제품이 예를 들어서 40% 할인을 하거나 1+1을 하거나 광고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구매를 하거나 한다면은 사실 구매 전환율이 안 오를 이유는 없거든요. 딱 세 가지의 좀 주요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 허들을 내리는 거, 그리고 신규 구매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재구매를 올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가지고 혜택 소구를 만들어내야 돼요. 뭐 제가 지금까지 이 소구들을 집행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했던 소구점은 이제 특별 소구가 가장 좋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돌려보면서. 그리고 시즌 소구, 본질 소구 이런 순으로 제가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네 개를 적어놨는데 처음에 특별을 보여주고 그 다음 날에 본질을 보여주고 다음에 혜택을 보여줘서 구매를 이끌자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특별, 본질, 혜택이고 인사이트 친화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거의 이제 시작하는 쇼핑몰들 매출을 무조건 올려야 되는 쇼핑몰들 본질 소구만 흘려버리면 사실 이게 그 CPC 비용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근데 인사이트 소구를 보여주고 신화 소구를 같이 보여주면은 CPC 비용도 낮게 이제 가져가면서 이제 우리 브랜드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적어 놓은 이유는 뭐 하나에만 극한하지 말고 여러 가지 그 소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광고 기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그냥 요것도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손익이 나오는 선에서 광고를 유지해야지 성과 극대화. 그리고 카테고리별 먹히는 형식은 다르다. 다양하게 시도를 해라. 이런 말이고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제 살만한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돼요. 내가 봐서도 이제 안 사는 컨텐츠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도 절대 안 삽니다. 그리고 컨텐츠 하나만 잘 만들어도 매출 문제가 없습니다. 컨텐츠 진짜 하나만 잘 만들면은 뭐 매출이 1억, 2억까지 지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가 좋아야 됩니다. 제거를 그 성과가 그냥 안 나온다고 그냥 광고를 꺼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안 좋은 건데 페이스북의 가장 기초적인 거는 일단 계속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한 3번을 보여줬다 치면은 내일 3번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날도 3번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날도 3번을 보여줘야지 그 빈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날에 썼던 그 광고 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매출도 안 오르고 광고비만 계속 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팅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기능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일단 광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보통 제품 하나당 광고 계정을 하나씩 만듭니다. 페이지도 한 제품당 한 개씩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광고 계정별, 캠페인별, 세트별 전체적으로 광고 머신이 다 다르게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20대 제품도 판매하고 30대 제품도 판매를 하는 그런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고 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20대 제품도 이제 캠페인에 나올 거고 30대 제품도 캠페인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20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광고에다가 캠페인을 세팅을 하면은 보통 20대한테 먼저 뿌려버려요. 그래서 20대한테 성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광고를 또 끄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광고 계정이랑 제품을 하나하나씩 나누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이랑 광고 오프. 그냥 광고 막 수정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잘 안 나온다 싶으면 그냥 제거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뭐 볼륨에 맞는 예산 조절해 놓고, 그래도 적어도 한 3에서 7일 정도는 보고, 만약에 성과 안 좋으면 그걸 그냥 다 아까 프로젝트 제거한 것처럼 다 제거를 해버리고 다시 이제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도 캠페인 수가 이게 좀 많긴 한데, 캠페인 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캠페인마다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캠페인 수는 뭐 저는 한 3개 이하 정도로 이제 운영하는 거를 좀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뭐 캠페인 같은 경우는 똑같은 제품이니까 여기에서 소구나 이미지, 메인 카피 정도로만 나눠서 캠페인을 하나를 세팅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은 그냥 이 예산만 또 올려놓고 한 3에서 7일 정도 보는 느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CBO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트별로 원래 1세트 1광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단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은 현재는 머신을 좀 믿고 있는 세팅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이제 똑같은 타겟으로도 돌려봤고 그리고 다른 연령이랑 뭐 남성 여성 또 따로도 돌려봤고 그리고 그 다른 타겟으로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논타겟, 탈취제 관심사 그리고 구매했던 사람 이렇게 돌리니까 똑같이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하나는 뭐 구매당 55,000원 나오고 뭐 하나는 20만 원 나와요. 뭐 하나는 아예 그냥 구매 찍히지도 않고요. 물론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나누라고 하고 싶으면은 세트별 5에서 10세트를 만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저도 이거 세트를 100개, 200개도 만들어 봤는데 너무 많아지니까 사실 뭐 예산을 100만 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세트당 최적화시키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5개에서 10개 정도를 만들고 뭐 똑같은 타겟이랑 다른 연령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성 타겟을 이제 10개를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왜냐면 여성에서 성과가 나온다고 이제 기준을 잡았으면은 여성을 10개를 만들어 두면 이 세트마다 다 다르게 돌아갑니다. 그럼 거기서 성과 안 좋은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제거를 해버리고 잘 돌아가는 것들만 한 2-3개 살려놓고 광고를 돌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타겟별로 나누든지 뭐 유사 타겟이든 마스터림 타겟이든 관심사 타겟이든 뭐 이런 느낌이죠. 논 타겟, 탈취제, 뭐 구매 관심사 이런 식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연령별로 나누든지 아니면은 이 3개를 적절히 조합해가지고 5에서 10세트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뭐 1세트 만들어 놓고 하면은 편하긴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운에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좀 별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광고 관리자의 센스가 보인다고 적절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렵네요. 네,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네. 혹시 지금도 실무를 하시나요? 하죠. 네. 제가 실무를 굉장히 좋아해요. 맨땅에 헤딩하고 뭐 테스트하고 하는 거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네. 그 회사 대표자 입장이 되니까 막 영업도 나가야 되고 사람들이랑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 뭐 애들한테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어떤 소가 이제 먹히는지 어떤 형식이 먹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방향성만 좀 던져주고 애들한테 이제 뿌리는 편입니다. 근데 애들이 저보다 이제 실무 더 잘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질문이 하나 올랐었어요. 뭐 정말 실패했던 사례가 없느냐. 네. 네, 이런 식의 있었는데 저 실패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그냥 사실 뭐 100% 성공했다고 하면은 이건 다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을 이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막 당연히 이제 손익이 하나도 안 나왔던 경험도 있었고요. 근데 똑같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매출이 1억, 2억씩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제가 컨텐츠 설명하기 전에 이제 구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구조라는 게 잘 만들어지는 그 자체가 이제 성공의 기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막 한 달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도 날려봤고요. 몇 억씩도 날려본 경험도 있습니다. 3억 정도 날려본 경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잘 났을 때는 뭐 한 달 매출 막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가 15억, 20억까지 올라가는 경험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광고에 대해서 그 집중하기보다는 이 구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불합리한 시장에 좀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뭐 카카오 모먼트라던가 뭐 틱톡이라던가 뭐 좀 다른 매체를 또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거 저희가 또 웨비나 준비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좀 이렇게 도와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너무 어렵네요. 말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진짜. 말은 많이 했는데 네. 제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그럼 오늘 이제 웨비나 하면서 더 궁금했던 부분들은 저희 아이보스 단톡방에 들어오시거나 아이보스에 이제 게시글로 남겨주시면은 이제 상원 대표님께서 직접 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오늘 웨비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듣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다시 할게, 다시. 갑자기 긴장하시면 안 됩니다. 긴장 안 했으면 긴장 안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러니까. 네, 그러면 다시 할게요. 이번에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그 페이스북만으로 네. 매출을 올리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걸로 해서 처음짜리 나갈 거예요. 네. 처음에 영상하기 전에 페이스북으로 아. 매출 올리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했을 때 가능합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상이 나가게 될 거고. 네, 알겠습니다.